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 개고생 진행하고 있는 이상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헬로 닥터 맡고 있는 유성철입니다. 아, 오늘 여기 어디죠? 네, 저희 헬로 닥터 판교 사무실에 드디어 와주셨습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우리 촬영 때 약속을 했는데 저는 바로 옵니다. 바로 저는 한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헬로 닥터의 이 회사 그렇죠. 근거지에 저 온 이유는 헬로 닥터라는 회사가 어떤지 좀 궁금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희 이제 여기 현재 촬영하는 곳이 이제 주식회사 헬로 닥터 사무실이고요. 저희는 이제 개원 입지부터 자금,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을 원스톱으로 제공 가능한 회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헬로닥터랑 친하지는 않습니다. 친하지는 않고 또 유성철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를 드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께 최대한 닥터 개고생의 출연을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헬로 닥터의 본사에 온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대표님한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세미나에서는 사실은 다 못다한 얘기들도 많고 개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뭔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통해서 개원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좀 맥을 짚어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전문가시거든요. 서당계 10년이시거든요. 그렇죠. 다 아시거든요. 자, 유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죠. 개원을 해야 되겠다. 고민이 이제 되는 의사가 있어요. 나 이제 개원 해야 되겠어.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자, 그런 의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개원 준비 1단계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개원을 확실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일단은 정해야 돼요. 그냥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고민한다, 남들이 다 하니까 개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이게 뭔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희 항상 그래요. 의지가 있으시냐고 개원을 하겠다는. 찾아봤는데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의지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민하는 건 결국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할 거고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해서 원장님들 특징이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 정리가 돼야 움직이세요. 그렇죠. 의사들이 좀 그래요. 확신이 서야 돼요. 자기 생각이 좀 정리가 돼야지. 근데 그 정리하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많이 입지를 막 던져요. 막 정보 탐색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악순환은 이제 지쳐서 정말 엄한 곳에 계약을 하게 되거나 정말 이제는 사실 뭐 한 10군데 20군데 다 거기서 거기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더라도 정말 내 초기의 의도와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정말 알겠어요. 3000% 가는 경우가 가끔 좀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2년마다 바람이 불었거든요. 제가 봉직 생활 3년 하고 나서 이제 개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냥 뭔가는 개원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한번 헬로 닥터에 그냥 한번 가보고 하다가 또 안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또 뭐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또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개원을 하지. 전투 의지가 없으면 무조건 불패입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원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 영상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개원의 불타는 의지가 정해졌다.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다시 또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입지 선정을 해야 되죠. 입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 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제가 2-3시간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시간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입지 얘기입니다. 입지에서 원장님들이 이제 입지를 가지고 접근을 얘기를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정말 뜬구름 잡는 제안을 고민 상담하는 원장님도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좋은 자리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자리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네, 좋은 자리가 기준이 다 사람이 보는 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대한 건 정말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입지팀 상담할 때 제가 무조건 처음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이제 기준 확립 때문에 제가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입지를 보는 거는 입지팀이랑 가는데 1차 미팅은 제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상담이 제가 되는 건데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그래요. 원장님 댁이 어디시죠? 그리고 혹시 이사 가실 계획이 있나요?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모든 게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인근에서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어디까지 가능하시고 자차를 이용하실 건지 지하철도 괜찮은지 대부분 답은 똑같습니다. 1시간 이내로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입지라는 거에서 그 자택 기준에서 레인지가 딱 나와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또 여쭤보는 거죠. 시장통이 좋으세요? 아니면 회사 오피스 인구가 좋으세요? 아니면 아파트 쪽이 좋으세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약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원장님. 물론 세 가지가 다 돼 있는 입지가 되면 좋겠지만 과마다 좀 틀리고, 예, 과마다 좀 다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또 잘할 수 있는 진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현재까지 어떤 타겟을 해왔으니까 제일 익숙하고 잘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여야 저희도 그거에 맞춘 입지를 제시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냥 마냥 좋은 거는 원장님이 시장통을 선호하시는지 나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지하철이나 교통이 좀 뭐 큰 쇼핑상지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아파트 주거단지가 좋은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입지 얘기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고 네. 입지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입지가 거의 전부 개원 준비해서 그쵸. 거의 전부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 80%는 거의 입지가 좌지우지하고 네. 왜 그러냐면 입지가 정해지면 나머지야 어떻게든 되는데 입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일단 시작이 안 돼요. 입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인테리어라든지 뭐 의료장비라든지 네. 자금이 이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입지가 잘못 잡으면 네.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인 잘못된 거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갈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추천하세요? 그 정말 황당무계한 좋은데 추천해 주세요라는 황당무계한 원장님들의 요구를 어떻게 전문가적으로 풀어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많이 해서 원장님이 원하는 성향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집 근처, 집주 근접에 한 시간 이내의 거리, 그리고 선호하는 그런 시장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선호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수 임대료 사실 그건 세 번째예요. 이제는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네. 어느 지역에 할 거냐. 네. 서울에 할 거냐. 네, 맞아요. 대부분은 이제 집 근처 1시간 이내 하시잖아요. 네, 서울 경기죠. 근데 뭐 수원에 할 거냐, 어디 뭐 평택에 할 거냐. 일단 맞아요. 지역을 정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네. 뭐 대부분 좋은 상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일단 지역 먼저 정하세요. 원장님이 지역은 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권을 정하셔야죠. 상권. 예를 들면 수원에 저희 장편외과 수원에 있는데 수원이라는 지역을 정한 다음에 수원에 어느 지역에 갈 거냐, 그렇죠. 권성구 갈 거냐, 장안구 갈 거냐, 용통구 갈 거냐, 팔달구를 갈 거냐를 정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최대한 거기에 근접한 입지를 이제 찾아서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일하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원장님이 정하시면 더 좋고요. 네, 맞아요. 그까지 정한 다음에 상가를 정할 때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장편한 내과가 수원에 할 거고 저는 수원 아니면 용인이었거든요. 수원 용인을 찾다가 그 중에 상권이 아주대 삼거리 상권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주대 삼거리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상가를 찾아달라.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네. 상가를 찾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전문가가 이제 봐주실 건데 네네. 원장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전문가하고 미팅을 하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호한다. 뭐 예를 들면 집 근처 1시간 거리라든가 또는 그 가능하면 상권까지도 어느 지역에 어느 근처의 상권을 원한다. 그 정도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또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뭐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도 원장님이 그런 거 원하시니까 이 정답을 찾아가는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 생각에는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이건 어떠시냐고 제시를 하고 원장님 그거 괜찮네요. 아니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해서 서로 그렇게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저희가 항상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희나 원장님이나 일이 되게 해야지 서로 이득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만 끌어당긴다고 해서 이게 되진 않아요. 요즘 같은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뭐 원장님들 거의 떠밀어가지고 이게 좋아요. 하다가 계약했는데 요즘 원장님들은 신중하시기 때문에 그게 전혀 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그거에서 서로 해서 결론을 도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거를 도와주는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나 원장님도 이득이 되니까 항상 그런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정이 쉽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되려면 원장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 생각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좋은데 추천해줘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거의 힘들고요. 맞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 갈 거냐.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가한테 모든 걸 다 바라면 안 되고 입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까지라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론할 거예요. 뭐 어떤 지역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좋은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데 전문가가 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또 반론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상권이나 그래서 집 근처를 저희가 일단은 원장님들 그래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낯선 곳에 가기 싫어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입지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상권 분석 프로그램 갔더니 여기는 A등급이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 B, C 있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달라. 못 줍니다. A등급 계약하실 거면은 거기 저희가 필요 없어요. 이게 원장님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 스타일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근거, 자료, 그다음에 명시해달라 이게 다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많죠. 네, 근데 그 만약에 상권 분석 프로그램에 A등급 나오면 다 계약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계약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애매한 부분이에요. 기획업무 귀걸이, 코어업무 코걸이인 게 입지예요. 이 하나의 입지를 가지고 좋은 이유를 100가지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이유도 101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자리인데도. 같은 자리인데도 왜냐면 저희가 그걸 느끼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하나의 입지에 있으면 나는 여기 유도인고 되게 없더라고.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여기 괜찮네. 유도인고 이 정도 충분해라고 계약 정말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100점이 있으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입지에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정말 나이스한 입지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입지가 100점 중에 여기는 80점도부터 요건 거의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그런 입지는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맞습니다. 이 좋은 입지의 조건을 따지고 보면 진짜 수십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유동인구, 배우인구, 뭐 주위의 경쟁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3개만 골라보세요.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3가지만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원장님들한테는 그게 A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내과한테는 B가 되고 C가 될 수 있지만 외과한테는 A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과마다 틀린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입지의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여기는 뭐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니까 좋은 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가 사실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원장님 스페시픽한 아주 개인의 딱 그 맞춤형인 요소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원장님 생각이에요. 같은 여자를 보더라도 난 이 여자가 너무 좋지만 상대방은 다른 사람은 이 여자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맞아요. 입지도 특히나 그런 것 같고 물론
물론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아요. 뭐 되면은 뭐 엄청 많죠. 근데 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가 저는 중요.